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진 후에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중국산 전력 장비를 사실상 모두 다 퇴출해버리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자국 전력망 안보의 유일한 대안에 이 대한민국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미국은 지금 나라 전체의 혈관을 한국산 변압기로 통째로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수주잔고 40조 원이 단수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전세계 AI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주권을 대한민국이 쥐고 흔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사임당과 함께하는 트레이딩 스핀의 정우영 대표입니다. 주말 어떻게 잘 쉬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가요 상당히 많이 풀렸어요. 드디어 이제 부산에서는 개나리가 핀다는 소식까지도 들릴 만큼 날이 많이 포근해졌는데, 그만큼 또 그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사실 감기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감기 조심도 하고 또 주식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집중력이 또 강화되는 시점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트레이딩 스피인과 함께하는 지금 심사임당의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오후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 멘트부터 시작하면서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떠난 자금이 신흥국, 그 중에서도 너무 설렙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정조준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스텔 아메리카를 넘어 바이코리아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중에 우리 증시가 글로벌 자산의 핵심 피난처의 이자 또 기회당으로 현재 부상되고 있는데요. 에너지 패권을 향한 미국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아 주지사가 신규 원전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하면서 북미 시장의 원전 르네상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흐름의 이 최대 수혜자는 단연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호황의 끝이 안 보인다. 이게 뭐냐? 급찬 속에서 K 전력 주기기들의 오늘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추세가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장 일찍부터 시작과 동시에 이 비차익 바스켓 매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쪽이 프로그램의 쪽이 대운 전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변압기 전선 관련 종목들이 들어오는 걸 본다면, 역시 우리 산업이 든든한 곡간을 채워줄 수 있는 자금은 외국계 자금과 국내 자금이 현재 북미향 에너지 밸류체인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자금이 많이 몰리고 지금 수급이 들어간다는 뜻은 호황이란 뜻이겠죠. 그 호황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들 한해서 매매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인사이트 소개와 함께 종목 브리핑까지 모두 다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핀의 전강판 B를 오픈해 놓으시고 보신다면, 역시 오늘 상단에 보이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래소하고요, 자, 코스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 일단은 플러스 출발,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2%대, 1%대 출발을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지금 플러스 유지가 됐는데 갭상승 음봉이죠. 나머지 현대차라든지 나머지 기아, 그리고 몇몇 이제 섹터들 별로는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갭상승 음봉입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은 저번 주에는 거래소가 훨씬 또 강한 모습이었다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갭상승 음봉으로 인한 오늘 대부분이 이제 코스닥 3천 만들기 위한 자금이 오늘 역시나 이제 바이오 쪽으로 물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보입니다. 자, 특히나 이제 바이오 쪽이 강하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죠? 뭔가면 바이오 쪽이 강하면 특히나 이제 그 반도체, 이게 이 코스닥의 3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섹터가 강하려면 또 다른 섹터가 어느 정도 매도 물량도 꽤 나오는 것도 우리나라가 항상 지금 항상 흐름 속의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도 갭상승 음봉, 그리고 반도체도 단봉의 음봉 또는 모멘텀 플레이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대부분 좀 세럼
쌀음봉도 가까운 아주 깊은 음봉들도 몇몇 종목들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은 이상은 없어요. 이상은 없는데 업종별로 좀 순환매에 강한 자금들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자, 종목들이 좀 셀음봉이라고 볼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약간만 나오더라도 좀 많이 출렁이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 오전장이 이어가지고 오후장으로 이어지는 현재 비추세 시간에서 이제 종가 배팅이 들어가는 징금다리 시간대에서의 수급 포지션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수급이죠. 따지고 보면 모든 주식의 본질적 상승과 하락의 기본은 수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항상 여러분들한테 좀 각인되도록 이야기 드리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정우영의 진짜 주식 TV 방송에서 또 발굴해드리는 종목들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요. 제 말도 중요하지만 제 말도 여러분들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을 믿으셔야 됩니다. 수급. 그래서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으시면 수급을 맹신하십시오. 좋아야 됩니다. 이 수급을 잘 알아야 됩니다. 수급의 질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수급은 3대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 자, 외국인, 기관이 있습니다. 개인은 필요 없고요. 외국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들어올 때에 어떤 포지션으로 들어오는지 이 이론적 파악을 잘 하시게 되면 주식을 볼 때 진짜 한눈에 좀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매일같이 천천히 매일같이 경청을 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완전히 틀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자,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2%대 출발을 했고요. 자, 코스닥은 1%대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갭상승 출발 이후에 오늘 시작과 동시에 매도 물량이 약간 나오면서 출렁이었는데 특히나 V자 반등은 10시 이후에 코스닥이 났습니다. 나머지 거래소 같은 경우는 꾸준히 눌려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또한 외국인들이었죠. 지수를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똑바로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외국인들이 아침에 50억까지 매수를 하다가 다시 지금 600억까지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V자로 외국인들이 거의 1100억까지 매수를 딱 하고 다시 뺐습니다. 자, 그런데 크게 매도 물량은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V자 반등 그대로 나오죠. V자 반등을 내서 꾸준히 좀 눌리고 좀 눌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V자 반등을 낼 때 매수 어디에 들어왔냐? 바이오에 들어왔습니다. 바이오. 나머지 쪽은 갭을 띄우고 나서 이 매도 물량은 대부분이 2차 전지와 그리고 반도체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업종들도 대부분이 조금씩 나는데 바이오하고 게임에서 좀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이오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저평가받은 지금 낙폭가대로 좀 볼 수 있는 게임과 항공 쪽 죄송합니다. 게임이 아니라 항공 레저 쪽으로 좀 들어온 걸로 합니다. 항공 레저 쪽. 기계 운송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기계하고 운송 쪽으로 좀 들어오는 걸 제외하고는 사실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오늘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루 종일 자, 음봉에서 이게는 어찌 보면 비추세 음봉은 아닙니다. 비추세 음봉은 아니고 이거는 음봉장입니다. 그냥 셀 음봉장이라죠. 셀은 단기 음봉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음봉장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바디 음봉이 지금 시가 등락률로 1%대잖아요. 1%대이기 때문에 요만큼 음봉입니다. 둘 다 여기는 자, 코스닥, 여기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밑에 꼬리 이렇게 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음봉장이기 때문에 오늘 수익 내는 것은 사실상 엄청 어려운 장이다. 일반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익 내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 왜? 지수가 하루 종일 하방으로 쭉 누웠는데 어떻게 비차익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 매도만 하고 말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중요한 원인은 나스닥 선물에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오늘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자 오늘 지금 시가 등락 일봉 등락률만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94입니다. 자 그럼 미증시는 오늘 지금 들어가서는 모르겠지만 들어갈 때는 일단
개파락 출발, 약세 출발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종가 배팅은 좀 아주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수급의 양을 본다면 외국인들은 거래소에 1조를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은 3천억입니다. 자, 코스닥은 오히려 더 외국인이 들어와서 현재 조금 더 거래소보다도 상단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만큼 650억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기간은 2,100억을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냥 2,100억을 매도하니까 기간은 어디 포지션을 잡고 있나요? 네, 대부분이 밸류 측면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반도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 매도 나오는 것도 반도체.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의견을 계속 드렸지만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의견을 모두 다 드렸습니다. 저희 이 방송에서 의견 드렸었던 금융지주와 그리고 금융지주, 보험, 생명, 증권주, 다시 말해 상법 3차 그 개정을 통해 가지고 수혜받았던 업종들은 대부분이 익절의 의견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이제 이 한국금융지주라든지 신한지주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자 그리고 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자까지 저희가 한 4개, 3개 정도 종목을 주도주 종목들 위주로 들고 있었는데 모두 다 익절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쪽 보험 지수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이 섹터에서 이 모멘텀 플레이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한번 밀리게 되면 사실 끌어올리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조금씩 변동성이 나오는 바디 양봉이 길어질 때부터 매도, 분할, 익절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의견을 모두 다 드렸고 이제 들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반면에 오늘 환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1442원으로 원화가 강세 달러 약세로 외국인들은 자 오늘 매도하는 걸 어째 보면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차익 이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약간의 차익 매도 나오는 거 제외하고는 그럴듯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 등락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그래서는 2%대 그리고 코스닥 1%대 상승 출발 이후에 갭 상승 음봉이죠. 이렇게 되면요. 자, 갭 상승 음봉 일봉 등락률은 플러스 0.24이고요. 시가 등락률은 바디 음봉의 1%짜리 음봉입니다. 이만큼 음봉이 났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0.15입니다. 0.15. 마이너스 1.15입니다. 1.115입니다. 자, 코스닥은 마이너스 이제 갭을 덜 띄웠기 때문에 이 오늘 양 수급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바디 음봉은 조금 작습니다. 마이너스 0.13인데 시가 등락률은 마이너스 0.93입니다. 그래도 사실 많긴 많죠. 바디 음봉이 마이너스 1%대라 그러면 자, 이만큼 크다는 겁니다. 자, 그걸 보시는 것처럼 오늘 약세 흐름입니다. 오늘 이 정도라 그러면 사실 수익 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왜? 장중에 주식은 장중에 투심으로 하는 겁니다. 투심과 그리고 장중에 수급 포지션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이 하루 종일 음봉장에다가 외국인 코스닥 외국인을 제외하고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비차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사실 장중에 어떤 종목이라도 장중 비추세 시간대에 들어가게 되면 수익 내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어렵다.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MLCC 쪽하고 K전력을 제외하고는 사실 수익 내는 것 자체가 오늘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 주도주 종목들은 들고 가는 데는 이상은 없는데, 자, 장중에 트레이딩 물량은 오늘 강한 장대 양봉 고가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제외하고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이 지금 시장 포지션으로는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오늘 전광판 자 A를 다시 펼쳐 놓으십시오. 여기 보시면 전광판 B와 전광판 A가 있습니다. 전광판 B는 시가총액 상위 양 지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같이 보이고
반대로 전광판 A는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이 있습니다. 이 수급 포착은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배열이 잡히는 종목들만 2,500개 종목 중에서 자, 골드 크로스만 잡히는 것이 현재 잡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클릭을 통해 가지고 종목을 분석한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 2,500개 중에서 오늘은 78개가 현재 쌍끌이 매수,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자, 골드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옆에 보시면 차트 포착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포착은 뭐냐면 거래량으로 현재 정배열 다시 골드 크로스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래량. 자, 더 거래량이 실려면 뭐가 나야 되나요? 뉴스라든지 아니면 공시를 통해 가지고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원래 우리 신사임당 이 구독자님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지금 현재 라이브로 보신 분들 중에서 사실 혹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혹시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증권사 HDS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설마 없겠죠, 그렇죠? 예. 전쟁터에 나가는데 어떻게 이 죽창을 들고 갑니까? 총을 들고 가도 모자를 판에 아직까지 증권사 HDS 키움증권 아니면 삼땡땡, 키땡땡, 삼땡땡, 영땡땡, 하나땡땡 정말 오히려 더 그게 더 위험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한번 지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갭상승의 음봉입니다. 바디 음봉이 1%짜리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 자 외국인들이 1조 가까이 매도하다 보니까 갭상승 음봉입니다. 자, 그런데요, 더 재밌는 거는 자, 무엇보다도 오늘 코스피 대형주가 오늘 약세 흐름이지 반대로 중형주하고요. 그리고 소형주는 오늘도 강합니다. 강하죠? 보세요. 강하죠? 자, 강하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 어찌 보면 시장에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금융주들이 오늘 약세 흐름을 만들어 뒀지 오히려 더 오늘 상승 종목 수는 사실상 조금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만 매도 물량이 나오지 오늘 중형주, 소형주들은 대부분이 오늘 또 상승 종목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517개이고요. 하락 종목 수가 390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중형주,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하시게 되면 가능하다. 단 장중에 급등이 나오지 않을 뿐이지 양봉으로 추세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은 꽤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이 상위 종목부터 천천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갭상승의 음봉입니다. 장중에 한 3%대 움직이다가 매도 물량이 상당하게 좀 많이 나옴으로 자, 음봉을 좀 맞고 있습니다. 자, 근데 추세는 전혀 이상 없죠. 뭐 들고 가는데 이상은 없는데 오늘 당일 또 수익이 나고 또 플러스의 오전장에 그 강한 플러스가 유지가 되지 않다라는 것만 조금 좀 안타깝다는 좀 싫다 안 좋았던 거죠. 자, 반대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목표가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목표가가 아주 강하게 또 오늘 하나 대신증권뿐만 아니라 몇몇 증권사에서 오늘 목표가를 또 올려놨는데 이익 상량 이제 올해 영업이익의 이 볼륨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나 좀 봐야 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PBR 상단도 계속 밸류가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시장이 상당하게 또 올해 하반기까지 어찌 보면 오늘 상반기는 계속 또 유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한두 번씩 미국의 좀 트럼프의 또 관세 또라든지 아니면 이란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제외하고는 사실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은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데 잘 여러분 메모를 해놓으세요. 세상은 영원한 건 없다.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꺾여서 대한민국 지수가 언젠가는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나올까? 그때도 종목들을 들고 있으면 또 맹신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매도를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또는 예전에 제일 크게 실수 봤었던 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 보는 것은 매도를 못 하거든요. 한 종목을 주식은 사랑하되 종목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되게 사랑을 많이 합니다. 되게 사랑을 많이 해서 절대 매도를 못 해요. 어떻게 하실 건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놓으세요. 지금은 당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또 꺾여가지고 1년, 2년 정도 또 들고 있으면서 세상욕 다 하면서 또 삼성전자 이종이 나와라. 또 예전에 이 삼성전자 꺾였을 때의 바닥에 5만 원대 움직일 때 뭐라고 그러셨나요? 회사의 이 인사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엄청 이야기 많이 나왔죠. 세상은 영원한 건 없다라는 걸 알고 항상 이 주식을 바라봐야 됩니다. 많이 갈 것 같아, 더 갈 것 같아요. 단 언젠가는 꺾이고 그 고점에서 매도 못하고 또는 지금 수익을 보는 상태에서도 또 밀려도 매도를 못할 겁니다. 왜?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항상 좋은 것만 들어서 막 사람을 막 안심시켜요. 뭐 좋은 소리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만 괜찮다는 그쵸, 괜찮죠. 또 들고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주식을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영망치 음봉이 나오는데 아직 추세는 견고한 흐름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요번 이 상승 사이클 때 요번엔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더 셀트리온이 더 좋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 셀트리온을 오히려 더 매매하면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전혀 이상 없죠. 단봉입니다. 단봉. 양음을 주고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 없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전혀 이상 없죠. 추세가 아직 이제 오늘 지수 영향으로 약간 밀리지만 현재 종목별로 본다면 지금 현재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다음 코스는 자, 이 금융, 지주, 금융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보험, 생명 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건 지금 현재 조방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단기적으로 이제 정배열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코스피를 좀 볼 수 있었고요. 코스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바디 연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요 보시는 것처럼 이 거래소 쪽보다도 코스닥이 바디가 좀 짧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도중에 지금 오후장이 되면서 더욱더 가파르게 매도 물량이 쫙 밀렸습니다. 이게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반도체에서 몇몇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2차 전지는 에코프로가 오늘 아침에 개별 5%짜리에서 지금 현재 2%짜리 움직이는 걸 본다면 바디만 거의 7%짜리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오후장에 더욱더 가파르게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도 꽤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그나마 현재 이 1140포인트 유지되는 것은 바이오에서 물량을 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래도 이제 거래소보다도 더 밀려야 되는데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밀리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좀 아쉽긴 좀 아쉽죠.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자리였는데 자, 시장 영향으로 좀 더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아침에 5%짜리, 4%짜리에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바디만 이 5%에서 6%짜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하고 똑같죠? 보세요. 똑같죠?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면? 똑같죠? 지수하고 똑같죠? 네.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요. 원래 지수하고 연동됩니다. 지수가 올라야지 종목이 오른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차이는 뭐냐면 요번에 이 사이클도 어차피 이제 에코프로 쪽으로 물량이 더 가파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만 매매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매도 물량이 약간 나오는데 조금 이제 낮죠. 5일선 위에 아직까지 있고요. 21선 상단에 있기는 정배열입니다. 자, 오늘 3천당에서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자, 3천당에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 다른 종목들하고는 포지션이 전혀 틀리죠. 다른 종목들은 이 지금 5일선하고 옆에 붙여가지고 이평선을 붙여가지고 간당간당한데 지금 3천당은 코스닥의 주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일선 갭도 넘고
있고, 현재 바닥에서 나오는 이 포지션을 본다면 전부 다 매집 패턴이죠. 매집 패턴이기 때문에 대기 매수가 제일 빨리 붙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요, 강한 종목이 먼저 움직입니다. 약한,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너무 오랜 동안에 이제 좀 그 하락이 트라우마가 좀 많으신 분들은 주식에서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저평가, 낙폭과대, 저퍼를 매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주식으로는 매매에 실패할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고퍼 중에서도 막 잡주 중에서도 막 올라가,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은 정상적인 종목들 한해서 미래 모멘텀을 인정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이렇게 삼천당처럼 바닥에서 아주 강한 모멘텀으로 현재 자리가 매집 패턴이 오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케어젠이 2등이었는데, 케어젠도 오늘 음봉이 나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바이오 안에서도 옥석이 조금 가려지기 좀 마련이죠. 기존에 많이 올랐었던 섹터들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기존에 좀 조정을 받고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 종목들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도 중대형주라고 표현하면 할까요? 중대형주 종목이 좀 오르는데, 대표적인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에이프릴 바이오가 8%대 아주 강하게 오이슨 터치, 오름 테라퓨틱스도 오늘 강한 골드코러스 2조의 종목, 그리고 티슈진도 오늘 5%대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몇몇 종목들. 자, 오늘, 보르노이가 19%대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시가총액이 5조 이상은 오늘 잔뜩 치어주고 있고, 자, 5조 미만에서 1조 사이의 바이오의 한 10개 종목들이 오늘 양봉을 모두 다 내면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양음양 패턴까지도 나왔습니다. 출발 자리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양음양 패턴 아주 좋습니다. 뭐 이 정도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한올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밴드 상단을 타면서요, 드디어 전 고점의 매물을 오늘 다 먹었습니다. 자, 그럼 출발 자리죠. 내일부터 나오는 음봉은 이제 이 아군의 음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을 만큼 추세가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제 좀 겁이 나는 게, 무료 이제 이 방송에 뭐 좋다란 말을 요즘 못 하겠어요. 좋다 그러면 한 번에 확 사가지고 다음에 물어보는 거, 이거 왜 안 가요? 물어보는데 부탁인데, 순환매에서는요 분할입니다. 분할. 그래서 전고점을 넘을 때 양음양 나오기 전에 첫 양에서는 2%에서 3%, 그리고 내일 음봉에서 바디 음봉이 나오게 되면 오늘 샀는 거 다 던져야 되겠죠. 바디 음봉이 나온다는 것은 오늘 물량 들어간 거 내일 다 던진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던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단봉의 음봉, 다시 말해서 양음양의 단봉의 음봉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3% 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양음양이 나오는, 자, 이런 양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 사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슷한 체제는 뭔가면 오늘 옵투스 제약에서 나왔습니다. 옵투스 제약. 자, 옵투스 제약을 보시는 것이 양음양이 나왔죠. 자, 보세요. 양음양 패턴. 자, 그래서 아침 일찍 의견이 줬습니다. 전고점을 넘을 때는 뭐가 나야 된다 했죠? 장대 양봉이 나와도 좋습니다. 반대로 전고점에 넘었을 때는 한 가지 또 이제 매물을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영망치 하나 나와도 괜찮다. 다음에 양선의 도지 또는 풍차 패턴 나온 다음에 갭 상승의 음봉을 딛고 양봉을 만들었죠. 그 다음 날에 이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양봉이 나오면 무조건 얘는 따라가야 되죠. 왜? 매물 소화할 게 없잖아요. 악성 매물이 받을 게 없어. 그래서 아침에 일찍 바로 의견 준 겁니다. 시작됐다고. 기본 룰 아닙니까? 양인데 윗꼬리 아랫꼬리에서 저항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갭을 띄운다는 것은, 이거는 물량을 다 소화하고 띄운기 때문에 상한가죠. 비슷한 예로 오늘 이 광동제약하고 같이 종목을 엉겨주면서 조만간 띄운다라고 했었던 종목 N 디바이스를 보시겠는 것처럼, 자, 보세요. 똑같은 매뉴얼이에요. 자, 광동제약이 뜰 때 이 종목 같이 보내두려고 이제 아침에 했다가 하지 말고 광동제약 먼저 하자 그랬는데 갭상승 음봉이죠. 근데 출발은 오늘 어떻게 했나요? 오늘. 자,
갭을 띄워서 출발했죠. 매도 물량이 없이. 자, 음봉 받고 아침에 갭을 띄워서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딱 5분만 보면 만약에 갭을 띄워서 음봉 물량이 나올 것 같아 쭉 밀려야 되는데 밀리지 않고 바로 띄워서 또 출발합니다. 그러면 악성 매물이 없잖아요. 앞에 악성 매물이. 그런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와 봐. 따라붙어야지. 이거 뭐 장난치는 게 이게. 말이야 말걸리야. 이건 당연히 이거 보자마자 버튼 딱 눌러야지. 버튼 딱 매수 딱 눌러야지. 바로 준비했다가. 그렇죠? 수급 확인하고 자, 악성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갭을 띄워 가지고 출발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수급이 바로 들어오게 되면 뜬다. 자, 거래량도 좋고 자, 매집 들어오는 자리가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매집은 어떠냐? 자, 보세요. 양양양양양. 자, 양양양양. 자, 양양양양이 뭡니까? 이동평균선을 넘었을 때는 수렴하는 자리 단단단단 음봉 자 단단단 출발이면 무조건이죠. 보자마자 왜 아침에 제가 상한가를 잘 잡고 이 종목 의견하는 종목들 별로 똑같은 10% 15%인데 제가 의견 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상한가가 다 들어가냐? 제가 뭐 신기가 있냐? 뭐 이거 아니에요. 매뉴얼이 다 있어요. 주식시장은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여의도에 가게 되면 큰 자금으로 움직이는 단기 트레이딩 스윙이 뿐만 아니라 CME 계좌로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오토매틱 트레이딩의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이 이런 그 캔들과 수급과 거래량의 기반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론만 알게 되면 아침에 매매하는 게 되게 쉬워요. 뭔가 안 간 종목들, 덜 간 종목들 그런 거는 관심도 없어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안 좋으니까. 왜 안 올라가는 줄 아세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는 종목들은 수급도 없습니다. 수급이 없는 종목은 사실 사망한 종목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가 관심이 있으면 수급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케어젠도 음봉이 좀 나오지만 이상이 없다. 자, 원익 IPS도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라 그래서 되게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위험합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레벨업을 하고 나서 행보를 하는 자리에서 위아래로 지금 지그재그로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혀 이상이 없다. 뭐 이런 건 오히려 더 제가 말하는 음봉 공략이 이런 거 보고 음봉 공략이에요. 단 한 번에만 안 사시면 돼요. 부탁인데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옆으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손바뀜 남이 되면 좀 분할로만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도 오늘 1%대 음봉. 자, 보세요. 자, 추세 5일선 이탈했어요. 이게 역배열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아니죠. 역배열이란 표현을 정타로 할 정도면 22선 이탈해가지고 세rum봉이 나와야지 역배열인데 5일선 단기 추세 이탈은 이거는 사실 이제 눈 감고 배팅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리노공업도 오늘 음봉 공략 가능하다. 단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21선 이탈하는 자리에서 세rum봉이라고 볼 수 있는 3, 4%에서 3%에서 많게는 5% 사이에서 양 매수가 대량의 매수가 매도 물량이 나서 이탈하면 일단은 경고등을 켜고 봐야 되고 그 다음날 자 반등이 없으면 바로 손절을 또 해야 되는 게 주식입니다. 아셨죠? 자, 아셨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소와 코스닥 자체는 오늘 음봉장을 좀 맞다 보니까 전목별로 좀 나오고 오늘 오후장 되니까 또 올라가네요. 이제 자, 기술적 반등이 쭉 천천히 올라갑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바이오를 좀 사고 있어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는데 오후장이 조금 회복하고 넘겼으면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들의 투심은 어디로 좀 보고 있는지 잠시 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후장에 오늘 장의 특징적인 섹터는 어느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었는지 자, 천천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업종을 보시게 되면 자, 무엇보다도 MLCC죠. 그렇죠? MLCC가 오늘 참 아까운 게 저는 아모텍을 계속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괜찮다 이야기해 주시는데 지금 댓글창에 사막 콘덴스냐 아모텍이냐 막 했다가 저는 이제 조금 제가 오늘 조금 좀 실수를 좀 했어요. 실수가 아니라 제가 선택을 좀 잘못했어요. 오늘
하여튼 내일은 좀 상한가 6개까지도 오늘 보여줄 수 있는데 아깝다. 오늘 6개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AI 서버발 이 지금 MLCC의 가격 급등을 통해 가지고 무라타 인상 검토를 통해 가지고 품목 지금 현재 종목별을 들쑥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업계 1위인 자 무라타 제작소의 가격 인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전반적인 시장에 재조정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도주는 당연히 지금 삼성전기고요.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게 이제 사막 콘덴스가 있고요. 뒤따라오는 우리 막내가 이 지금 아모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모텍도 오늘 정보점에서 매물을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 징검다리가 나오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급등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전 고점이에요. 자, 그래서 영망치가 나옵니다. 이제 양선의 영망치 크게 나옵니다. 내일 나와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두 가지예요. 윗꼬리가 일단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한가 조정을 받았죠. 상한가. 그러면 내일 도지의 풍차 패턴 이런 거 나오든지 아니면 어쨌든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 조정을 받을 거니까 개파락의 양봉이 나와서 윗꼬리 조정만 다 받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윗꼬리 있죠. 오늘 윗꼬리 요 조정만 받게 돼서 종가 기준의 윗꼬리에서 마감이 되면 요거는 양운양 패턴입니다. 추가적인 급등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트레이딩 뿐만 아니라 종가에 극소량으로 사시고 내일 양선에 나오는 내일 캔들에 따라 가지고 물량을 실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극소량이라도 종가에 이런 종목들은 사서 넘어가야 되냐? 주식은 내가 한 줄에도 사야지 관심 있게 봅니다. 그냥 머릿속에 알겠어 그거 좋아? 알겠어 하고 나면 안 봐요, 주식은요. 그래서 이 분할 매수라는 관점 자체가 그러면 뭐 좀 더 주식에서 제일 큰 실수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 물타기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주식에서 최고의 악수는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한다는 것은 사실상 주식을 많이 안 해본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가 중에서는 만약에 그런 의견을 주는 사람은 자기가 매매를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들어갈 때부터 전략적으로 어떻게 살 건지,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를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할 건지, 분할 매수를 해서 분할 매도를 할 건지, 처음부터 사이즈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금만 좋다 보면 뭐 더 사라, 그리고 내릴 때마다 괜찮다, 기다리세요, 좀 더 사세요, 계속 사세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죠.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직접 자기가 안 하다 보니까 남의 쏙 탄 마음을 전혀 모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 인사이트. 현재 지금 북미의 잭팟을 보이고 있는 효성, HDS, LS 수주 잔고만 해도 40조가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사실 쇼티지라는 거죠. 2028년도, 9년도 물량을 현재 받고 있는데 이 또한 모두 다 예약이 끝났다라고 좀 이야기할 정도로 쇼티지입니다. 자, 그로 인해가 잠시 후에 이 인사이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1월 10일에서 20일에 이제 435억 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는 지금 현재 134%나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뭐 올해 1년 내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우상향 패턴이니까 나머지 쪽에 어디에서 수혜를 받는지, 자, MLCC냐 아니면 SSD 쪽에 랜드 쪽으로 오늘 급등을 좀 보였던 것처럼 돌아가면서 업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장중에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장중 트레이딩 그리고 저점 매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근데 이건 안 하도록 할게요. 자사 주소가 3,000개 정한 이거는 이제 재료가 끝났기 때문에 우린 다 매도 의견을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의 자, 인사이트 분석은 제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아야 되는 쪽은 K 전략 쪽입니다. AI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 현재 지금 반도체 쪽에 자금이 몰리게 되면 사실 소부장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쪽에 운영사에 뭐 ETF의 물량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자금을 대부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사고 있어요. 매니저들이. 다른데 비중을 다 안 늘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블랙홀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현재 자금이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제일 큰 밸류체인은 K전력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K전력을 지금 현재 종목별로 현재 위치가 어떤지 잠시 후에 찍어보되 어떤 인사이트로 현재 접근을 하고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오늘 오후장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잘 듣고 계시나요? 자, 잘 듣고 계시는 분들 다 같이 하트 한 번씩 주시면서요. 지금 생전 지금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자, 그 전에 자, 오늘 자, 수익 보신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지금 여기에 적진 않았습니다. 1번 1등, 2등, 3등, 4등이 누군가 하면 여기가 자, 현대바이오 자, 바이오 오늘 네 번째. 자, 다섯 번째가 좋은데 아모텍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오늘 오늘도 상한가가 5개 성공시켰습니다. 자, 오늘 찍는 대로 상한가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또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저번 주와 저번 주에 다 마지막 주에 하루 아니면 이틀에 제가 하루에 상한가를 4개에서 5개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스치면 상한가가 진짜 대한민국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눈으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편집 방송 아닙니다. 라이브 방송만 고집하는 이유가 라이브가 진실이라는 것을 눈으로 증명을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5개입니다. 그러면 요번 주에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하루에 5개를 꽂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입니다. 아침 9시 5분부터 15분에 제가 5개를 이 종목 상한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보시면서 분석을 빨리 하셔가지고 각자 매매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번 주에 5개 하루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되 이제 요걸로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과한 걸 좀 보이게 되면 부작용도 많이 클 것 같아요. 뭔가 말만 하면 상한가가 들어가는 것처럼 사고 또 막 나는 이래서 또 많이 모르고 들고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게 분명히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하고 또 우리 자, 소소하게 또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 한 잔 잠깐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아야 되는 전력 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안방 스위치를 적에게 줄 수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휴스턴향 압수 사건의 전말인데 이게 정말 중국이 얼마나 이 나쁜 나라인지 이제 한번 알 수 있는 건데 미국이 전 세계 제조 강국인 중국 변압기를 철저하게 배제한 이유는 단순 무역 갈등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 때문인데 결정적인 사건이 2019년도 텍사스주의 이 휴스턴 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산 초고압 변압기에 압수해서 국립연구소에 정밀 분석한 결과 그 안에 뭐가 있었냐? 설계도에도 없는 의문의 하드웨어 칩, 다시 말해서 슬리퍼 칩입니다. 이 발견됐습니다. 이 칩은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원격 신호를 받으면 민국의 전력망을 한 번에 즉시 마비시킬 수 있는 변압기를 폭파시키는 킬 스위치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진 후에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중국산 전력 장비를 사실상 모두 다 퇴출해버리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자국 전력망 안보에 믿고 맡길 수 없는 유일한 대안에 이 대한민국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전 세계의 악덕 국가가 역시 중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산 변압기를 미국 전력망에 심은 것은 내 집 안방 스위치를 옆집 사람이 언제든지 누를 수 있도록 리모컨을 쥐어준 것과 같은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2023년도 드디어 이제 움직일 때 그때 제가 의견을 줬던 것이 또 있죠. 자, 그렇죠? 그렇죠? 잘했죠? 이제 2025년도 이 50년 만에 돌아온 교체 주기도 이 대한민국의 변압기뿐만 아니라 지금 전력 인프라에 대한민국이 현재 영업이익률이 대박이 터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에디슨 시대 이후로 최대의 전력망 재건이 여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력망은 심각한 노후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체 송전망의 70%는 이미 설계 수명인 30년을 초과한 33% 이상은 설치된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1960년부터 70년에 대대적으로 구축했었던 인프라가 한꺼번에 수명을 다하며 이 거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한 것이죠. 여기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라고 라는 신규 이 수요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AI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도 전력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 알고 계시죠? 이를 시키기 위한 냉각 시스템도 막대한 전기를 이제 소유됩니다. 미국은 2040년까지 전 지구의 전력망의 규모에 맞먹는 8천만 킬로미터의 선로를 새로 깔아야 되고 교체해야 되는 사항에 이르러졌으며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중심은 누구냐? 대한민국입니다. 70년 전 에디슨이 설계한 낡은 전력망이 이 수명은 다한 시점에 AI 혁명이 터지면서 미국은 지금 나라 전체의 혈관을 한국산 변압기로 통째로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어마어마한 수요입니다. 특히나 이제 765kV의 이 초고압의 위험인데 진입장벽이 만들어놓은 슈퍼의리를 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슈퍼의리인데 이게 따지고 보면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 나라, 네 나라밖에 안 된다 그래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뭐 태국 또 작은 변압기 만들든지 일반적인 회사들은 있어도 이게 이 초고압 변압기 단순히 공장을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숙련된 기술자가 구리선을 정교하게 감는 작업이 필수적인 기술 집약적 예술품에 가깝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이 오랜 제조업의 공동화로 이 숙련공이 사라졌죠. 한국은 그런 이 HD 현대일트리아라든지 효성중공업은 이 필두로 한 세계 최고의 이 수준의 초고압 송전 기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765kV의 초고압 변압기는 선진국 기준에서 최상위 등급의 인프라를 제작할 수 있는 전 세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최상위급 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10개 국가인데 이 700kV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5개에서 4개까지가 현재 제일 정교하고 그리고 캐파뿐만 아니라 기술공들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단가 그리고 주기까지도 모두 다 맞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독일도 잘합니다. 비싸요. 프랑스도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본도 잘합니다. 단가가 높고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납기 주기뿐만 아니라 단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이 진입장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이제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슈퍼을이 되었고요. 자, 미국 업체들이 한국 기업의 이 기업들의 부과하는 20%의 관세 대신에 제발 대신 내줄 테니까 물건을 빨리 달라고 지금 애원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는 기계가 아닌 장인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전력계 에르메스이며 미국은 이 장인들의 보유한 한국의 관세까지 대신 내주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수주 잔고가 지금 현재 어느냐? 3사를 합치게 되면 현재 40조 원이 돌파를 했습니다.
수법 사이클을 넘어가지고 구조적 성장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 전력기기의 3사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수주 잔고만 이제 40조를 돌파를 눈앞에 앞두고 있고요.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 사이클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안보의 이 강화와 함께 AI 산업의 팽창이 맞물린 구조적 성장입니다. 이미 향후 5년치 수주 물량을 마친 상태이고요. 리드 타임 주문 후 인도까지 이 기간을 현재 48개월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실적 성장 속도가 주가의 상승 속도를 앞질러 가면서 이례적인 구간을 진입한 K전력은 북미 리쇼링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의 그 흐름 속에서 2026년 올해 이후도 끊기지 않는 장기 호황을 누리는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주 잔고 40조 원이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 AI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전력 주권, 이 주권을 대한민국이 쥐고 흔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제가 3년도 5월 달에 오프라인 강의를 이 세 종목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면 다 같이 하트 한 방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의 의견을 줬는지도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한번 가능하신 분들 우리 한번 자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드렸는데 자, 무엇보다도 기억나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 현대 일렉트릭을 이때 당시에 5만 원에서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10만 원 미만에서 의견을 좀 드렸고,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한 4만 원에서 5만 원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2023년도에 6월달 강연회, 이런 강연회를 오게 되면 제가 중요한 섹터들을 좀 설명해 드리는데, 자, 올해도 했고요. 작년에도 했고요. 했죠? 자, 이만큼 이 세 종목이 지금 현재 보통 30배는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1억을 사셨으면 지금 30억. 그리고 종목별로 1억씩 샀으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지 않겠죠. 해외에 1억씩만 사셨더라도 해외에 이제 이민을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 6월 9일 광연회장에서 제가 이 세 종목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꾼다라고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일진전기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 좀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진전기. 저는 일진전기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추세가 이제 완전히 탔기 때문에 추가적인 레벨업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K전력 테마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최근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두꺼비 삼형제라고 볼 수 있는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쭉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탄력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이제 일진전기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난 21일에 SK증권에서는 일진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단 이틀 만에 오늘 보고서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목표가를 또 올려놨습니다. 이게 목표가가 얼마나 올려놨냐? 55%나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보통 증권사에서는 이틀 만에 다시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똑같은 증권사에서 똑같은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니 틀렸다, 죄송하다, 계산을 잘못했다, 또 올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굳이 이런 강한 말을 좀 안 드리도록 할게요. 괜히 또 말을 했다가 막 한 번에 또 또 많이 사가지고 또 음봉 맞게 되면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제가 많이 미안한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되, 여기는 리딩하는 곳이 아니라 업종이라든지 종목 분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보통 이 증권사를 이틀 만에 내면서 이 뒤집는 경우는 없는데 아주 강하다는 뜻이겠죠.
새로 발견된 보고서에서는 지난 4분기 때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하면서 일진전기가 올해도 성장을 이어가는데 영업이익률이 드디어 44% 이상 한다는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홍성 제2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되면 지난 4분기 때 사상 매출을 경신했기 때문에 더 높은 이 매출과 확률로 사상 최대 실적을 갈까라는 것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홍성 2공장이 완전히 가동되면 변압기 생산 능력이 4,300억, 초고압 케이블이 6,200억의 규모로 확대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이 실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캐파가 이제 1.5배 이상이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게다가 중전기 부분에서 이익률이 이제 이미 20%에 상회하고 있고 초고압 케이블 역시 일반 전선 대비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올해 일진전기의 증설 라인을 가동이 이제 이 가동률이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외형과 수익성이 모두 상승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구체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 매출은 약 1조 8,900억,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하고요. 영업이익은 대박입니다. 이게 고속성장의 종목, 중대형 고속성장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올해는 1,780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44%. 우리가 어느 정도 보죠? 20%에서 30%의 영업이익률이 YY 기준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 고속성장이라 그러는데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 80% 성장인데 올해도 44% 성장입니다. 사실 정말 대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종목이 증설 라인으로 마진율이 높은 초고압 변압기와 고압 케이블이 생산되다 보니까 매출 증가보다도 영업이익률의 증가율이 2배 이상 더 크게 증가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 거죠. 자, 이 성장성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좋다라는 것은 주가 프리미엄 요소의 이 주가 리레이팅의 근거를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미 지난해 수주잔고가 역대 최고치를 경설을 하면서 떼기 때문에 이 매출의 인식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분기별 QOQ 기준으로도 이 성장세가 이 볼만한 종목이 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일진전기의 보고서를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일진전기는 이제 보고서가 이제 자주 나오는 종목은 사실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씩 나오는데 지난해 10월 17일 유한타에서 목표 주가가 38,000원에서 이 47,000원으로 상향시킨 이후에 유한타에 더 이상 목표 주가를 상향 매수를 내놓지 않았었어요. 11월 19일 날 대신정권에서 목표 주가를 64,000원으로 상향시켰고 지금까지 목표 주가 따로 상향을 않고 신한투자에서도 직전 보고서가 목표 주가가 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보통 목표 주가에 돌파하게 되면 직전에 이 자랑도 할 겸 한 번씩 목표 주가를 다시 툭툭 튕겨주는 경우, 이제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리 조용한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맡기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자기들도 많이 사야 됩니다. 자기 회사들도 많이 사기 위해서는 사실 내놓지 않는 거죠. 내놓고 튕겨주고 팔고 다시 사고 또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딱 눈치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 번 낼 때마다, 분기 한 번 낼 때마다 50%짜리 계속 내는구나. 그거는 운영사에서 지들 회사의 땡땡땡에 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주가의 기준은 일진전기 주가는 8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각각 증권사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만큼 종목이 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렇다면 이제 SK증권의 목표 주가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4천 원이니까 아직까지 이제 앞으로 한 50% 가량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K전력의 테마의 3대장의 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일진전기에 오히려 더 매력이 더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찍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K전력 일진전기 오늘 13% 오르는데 이제 출발 자리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어째 보면 이렇게 전고점을 넘으면서 아예
이 지금 장대 양봉을 내는 자리들이 대부분이 급등을 했었던 걸 본다면 전고점을 넘는 자리에서 오늘 장대 양봉은 영망치만 나오면 됩니다. 영망치 나오고 내일 도지 하나 나오고 양원형 패턴이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더 레벨업을 하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자리 괜찮고요. 이 영업이익률뿐만 아니라 자 올해 이 전년 동기 대비 뭐 한 44% 이상의 이 영업이익률이만 나온다는 1분기 때의 이 지금 이 기대치하고 동일하게 나오게 되면 사실상 출발 자리 이제 올해 1년 내내 우상향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을 만큼 사실 뭐 하나 뭐 뺄 거 하나도 없는 뭐 다 좋습니다. 성장성, AI 밸류체인, 뿐에 데이터 센터, 영업이익률 그리고 해적 케이블까지 지금 시대적 원하는 시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여기까지이고 잠깐만요. 지금 아모텍이 지금 상한가를 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 됐네. 다 됐다. 아모텍까지 상한가를 붙이면 아모텍까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가 아모텍 때문에 미안해 안 해도 되는 거죠. 맞죠? 자, 하트 한 번씩 주세요.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상한가 5개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괜찮으면 괜찮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적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만 적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이게 편집으로 나가다 보니까 또 저 사람 분명히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밑에 이번 댓글 달리는 거 보셨죠? 방송을 하는데 뭐 말이 많다, 말을 줄여라, 막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 유튜브들은 말을 하지 않고 유튜브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이러니한 이 댓글도 많습니다. 그만큼 의심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맞다. 자 볼까요? 네, 목소리 연기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하트 쭉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엔 자, 이 상한가가 진짜 아침에 급등주가 정말 무엇인지를 자, 오늘 내일 다음 주도 내일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길에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요. 내일 8시 30분에 출발해서 이 브리핑하고 내일 오전에도 급등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윙, 자 이번 주에 들고 가야 되는 종목들을 하나둘씩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종가 방송 또 해야 되니까요. 종가 배팅 방송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심사임당과 함께하는 자,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자, 2부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 8시 30분, 4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